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감사 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서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신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경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5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6쪽 일반 현황부터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26건 1,726억 원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26건 가운데 신규사업 6건, 핵심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일반사업은 14건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방도 703호선 이도식도 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연도교는 총 연장 2.7km, 폭 12.5m, 2차선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1,156억 원입니다. 사업비 1,156억 원 전액 부담과 사업 추진은 지방도 관리청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타당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설계와 관련법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도로 변산 2065선 반월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려운 기존 0.7km 구간의 도로폭을 8m 2차선 폭으로 확장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임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일부 편입 토지 협의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2025년 7월 토지 수용 재개를 통해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수용된 토지 소유자 중 수용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13건 중에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관리 개선 및 이미지 제고 노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안, 변산, 국도 4차로 구간에 설치된 버스 승강장 6개소의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과 7월 시설물관리청인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 공문을 2차례 걸쳐 발송하였고 또 그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승강장의 개선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나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 마실길 셔틀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마실길 셔틀버스의 탑승객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용 현황, 운행 개선, 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마실길 셔틀버스는
주말에 새만금 전시관에서 내수사까지 버스 2대를 일일 4회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마실길 개장 당시에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이용객이 많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2026년 농어촌버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관과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노선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드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우리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서 잘된 점에서 생활 밀착형 도로 시설물 확충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에 잘된 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올해 7월에 건설교통과로 부임받았습니다. 네, 그러셨죠. 지금 사령장 받을 때 좀 어떠셨나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하셨죠? 제가 평소에 지금 이제 저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하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고쳐주기도 하고 부족한 기반서를 또 많이 이렇게 설치해주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공모 사업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죠? 예.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게 총 사업비가 46억에 군비가 2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9년까지가로 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한편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합쉼터 애정지에서 잼버리 경관 쉼터까지가 8km예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진강 김제에 가는 동진강 휴게소에서 휴게소에 있는 지평선 새마루에서는 11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평선 새마루가 67억을 투입을 해서 24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1층 음식점이 최근 업종이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좀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방문객이 적어서 아마 업종을 변경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현수막이 좀 게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차피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이 적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복합쉼터는 지금 지평선 새마루나 잼버리 경관쉼터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예. 그죠? 양쪽 거기 됐을 때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강도 높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거기에 똑같은 방향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한 초기 단계부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엄청 좋은 변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이 스마트 복합센터가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동진강에 있는 그 새마을 쉼터요? 네, 네. 새마을 쉼터. 새마을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격포 쪽에서 전주로 나가는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격포나 이제 이런 쪽에 관광을 하고 전주로 들어가는 길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이제 상업상 이제 영업 그런 여건은 지금 청호수 이쪽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 쪽이나 김제 그리고 이제 대전 쪽 이렇게 올 때 격포 쪽을 목표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들어오는 예, 방향이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일 때 그래서 이제 우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올 때 이제 관광을 시작하는 그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또 뒤쪽에 이제 청호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 여건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지금 부안 같은 경우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일자 30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있고 또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가 중간에 이제 가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만금 개발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입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그 우측 방향의 입지라든가 이런 건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지금 컨셉이 그쪽으로 좀 모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두드려서 보고 그 최대한의 그 좋은 여건을 충분히 우리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271쪽을 보시면 지금 회전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산면 평교 사거리 그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백산 지금 회전 교차로가 지금 경사가 심해서 그 미끄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경사와 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지금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고속으로 진입하는 차가 그 교차로에 당도하기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중앙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차량들이 감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속도를 10에서 30km 이내로 이렇게 낮춘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휴전하면서 이게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양보 운전을 우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뭐 최근 뭐 지역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저도 잠깐 제가 좀 한번 빼봤는데 뭐 이런 그 저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그 지역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위험하다 안 된다 뭐 아이들도 그런다 하고 이렇게 좀 문제화돼서 이게 떠길래 제 본 의원이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그 우리가 이 언론 보도도 잠깐 봤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절토 경사지 그 완화 공정이 제외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가 되는데 맞나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 시각차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부안에서 이제 백산 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높아 보이고 또 정읍 백산 면사무소 쪽에서 이제 동진면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또 이렇게 수평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덕 정점에 이제 회전 교차로가 있다고 보면 낮춰주는 게 맞는데 그 네 개의 도로를 종합해서 보면 지금 그 기존에 있었던 형태대로 가는 게 이게 교통섬 입지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과 그 안전 우려가 이제 좀 계속된 만큼 그럼 추가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경찰청하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 무슨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보도도 하고 하는데 변경은 이제 그 원래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했고 원래 그 변경 사항을 보면 이제 기존의 그 진입부를 이렇게 절삭을 해서 야생 표층 포장 부분을 일부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섬까지 그 중간 부분은 이제 포장을 완전히 깨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재포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변경을 하면서 그 기본 계획고를 절토를 할 거를 아는 것은 아니고 계획고는 그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다만 그 재포장을 이렇게 완전히 다 깨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갈아내고 일부만 이제 그 맞춰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갈아내고 이렇게 포장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이제 그 계획고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항상 그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시설로 주민들한테 그 안정감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그 사업은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제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면대로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전교차로 설계가 이제 20km 시간당 이렇게 이하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속도에 맞춰서 휴전을 한다면 안전상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또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가지고 부족하거나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고쳐서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수요형 대중교통 DRT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지금 보니까 우리 행복택시하고 통학택시,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형인가요? 예? 수요형 응답형으로 DRT로 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네, 예. 그 수요 응답형 예, 교통 체계로 수요응답형. 그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네. 행복 택시하고 그다음에 통학 택시 그리고 유도 행복 콜버스 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렇게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용 택시까지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수요용 택시인데 이제 행복 택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용이 다 하는가요? 행복 택시 뭐냐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행복 택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좀 닿지 않는 곳 예. 지금 부안군으로 보면 이제 53개 마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53개 마을 중에 지금 보니까 운행이 안 되는 면도 있고 뭐 타당성이 안 맞아 그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는다고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안 되는 면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개면 3개면 정도가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줄포 행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서면 돼요? 진서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서면도 안 되고 있죠. 예. 왜 안 될까는 분석을 한번 좀 해봤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행복 택시 그 기본 선정 기준이
시내버스가 미운행되는 마을, 그리고 승강장에서부터 300m 이상, 그리고 버스가 1일 2회 이하로 이제 운행되는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예. 진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마을 회관에서부터 승강장까지 거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줄포면 같은 경우는 일부 마을 이제 그 행복택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택시 회사하고 이게 좀 협약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을 않는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용객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사업성 하여튼 결정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은 원하는데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 온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부안군에서는 행복택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가죠? 3억 9,500만 원. 3억 9,500만 원 들어가면서도 이걸 안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다 시행을 해주고 다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사업에서 빠진 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이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비가 적든 사업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방치해주고 계속 그 민원은 발생을 하고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 이러는데, 이 이에 대해서 한 번이나 고민해 보셨는지.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줄포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이제 운영하는 데가 면 소재지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 행복택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부안 읍내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벽지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적자 노선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약 68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택시가 이제 많아지면 이게 주민들 이용 면에서는 좋겠지만, 또 버스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예산을 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서 행복 택시를 마냥 이렇게 늘릴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보면은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시군을 읽고 찾아보면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보면 정읍시나 김재 씨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데 행복택시 혜택인데 50안을 7개월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예. 근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158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예산의 비율은 우리가 부안군이 지금 3억 4,500이다 했잖아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한 9억 5천, 고창군 같은 경우는 7억 5천 정도 되는데, 요거는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한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읍시 같은 경우는 292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3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들에 52개 마을에 혜택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꼬로 이렇게 봤을 때 3억 4,500만 원을 곱하기 하면 한 7억 정도 되죠. 7억 정도로 하면 7억 정도로 했더라도 우리는 한 100개 마을이 안 돼.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7억 5천 갖고 하는데 158개 마을이에요. 고창은요. 그러면 이 예산 손실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 택시 업을 하시는 분을 예산을 쓰는 건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창군의 예를 들면 지금 158개 마을에 14개 읍면에 7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배 이상의 더 고창군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한 10매덕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고창군이 이렇게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뭔가 제도가 잘못됐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은 뭐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마을이 안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300m 이내에 있는 뭐 버스 정류장에 300m 내에 있는 정류장은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보면은 그 김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전부 다 배제하고 공공형 교통 모델로 해가지고 수요용 택시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조례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실시해서 김제 씨도 마찬가지예요. 김제 씨도 156개 마을인가 정도 돼서 아주 운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인 시행을 바꿔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택시를 타면 면소재지 또는 이제 읍내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53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택시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루 일대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면 소재지까지만 이렇게 순환하면서 운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보세요. 그럼 지금 부안군은 무조건 택시를 타면 부안 읍내에 와서 생활을 해라. 지금 이런 식의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구는 그에 가까운 상권이 상권이 있는 데로 가서 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부안군만 유난히 부안읍으로 아니면은 택시를 타지 마십시오. 이런 식이야. 이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 택시라는 게. 예? 타면은 내가 갖고 싶은 면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싶은데 부안읍에 가서 뭔 일을 봐요. 이게 택시가 이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택시를 타면 저기 변산에서 탔으면 변산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어르신들이 일을 보고 뭐 다른 일도 보고 병원도 갈 텐데 부안읍을 가라니까 부안읍에 와. 당연히 부안읍으로 가죠. 택시 제도가 그러니 탈 수밖에 없으니. 그럼 부안읍에서 일을 보고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요. 나는 변산면에서 소재지에서 일을 보고 싶은데 택시가 부안까지밖에 안 간다. 그래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혜택된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부안군에서 지금 대중교통 최적화 용역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가압지시서에 혹시 택시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들어 있나요? 대중교통과 우리 버스와 택시와 복합적으로 운행을 개편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부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하고 네. 택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네. 예. 이건 이제 순환버스라든지 행복택시 확대 그다음에 환승체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노선으로 해서 네. 예, 노선 이게 준공영제는 이제 노선 관리나 이렇게 수입은 이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버스 운영은 이제 업체에서 시행하는데 이제 부족액은 이제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안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영제로 해서 민영제와 공영제를 이제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 대도시 쪽에 이제 해당되는 상황에서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도심은 민영제로 하고 유곽은 이제 공영제로 하는데
요거는 저희는 이제 그 주 노선은 이제 버스가 하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일각은 그까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많이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택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그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데이터로 간단해요. 이거 뭐야? 간단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개편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예산 충분한데도 넉넉해 예산 가지면 이 예산 가지면은 그런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참고 자료로 농어촌 승강장 설치를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해봤었어요. 올해 승강장이 지금 이거 이제 버스 택시 정책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계속 승강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예. 지금 실제로 뭐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지만은 어느 면은 마을에 비해서 마을보다는 더 승강장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일개 면이 40개다 하면 뭐 한 50개 있고 40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승강장이 많다는 원인은 일개 마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됐지. 일개 마을이 아닌 일개 마을 이상 벗어나서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여건요? 예. 예. 그래서 행복 택시를 안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의 제도에 맞기 위해서 승강장만 설치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더 건의사항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어린이 보호구 무인 단속 장비를 30km 내에서 50km 향상시켜 주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간대가 뭐 협의를 했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21시에서 그 다음 날 07시까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조절이 지금 너무 야간 시간에만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한 19시에서 08시로 탄력적으로 좀 운행을 해줬으면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찰청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하고 이제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21시로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21시가 아닌 20시, 19시로 당겨줬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줬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나 건설기계 과태료를 우리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검사료 과태료가 인상됐죠, 많이. 예, 인상됐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언제 인상됐나요? 지금 2023년도에 2022년도 8월달에 과태료 인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자동차 검사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그 예. 최고 60만 원 올랐어요. 예. 건설기계는 예. 과태료가 얼마 올랐는 거예요?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부안군 일간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좀 해서 홍보를 좀 했는가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 과태료 검사가 지금 그 검사가 지금 보면은 법에서는 이제 만료일부터 이제 30일 초과하게 되면 최초에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3일마다 10만 원을 계속 누적을 시켜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그 검사가 이제 중간 정도 지났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 오셨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이제 못 오셨 이렇게 늦게 오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과태료가 한 170여만 원 정도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읍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기계라든지 그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홍보는 하는 거예요? 하고 저희가 저희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 이제 시험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이제 안내라든지 그런 안내는 거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검설기를 허라고 네, 그분들이 거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네. 그런 걸 안내라든지 검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검사일 기준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검사는 자기가 타고 다니니까 검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예. 그게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쓰는 기간이 딱 한 달 정도 그 뭐 수학기에 그 벼 건주실 때 한 번 딱 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부안군에서 건설기계라든가 지게차 갖고 계신 분들 그게 농가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등록 대수가 이런 것들은 그 이게 시행령이 이렇게 바꿔졌으면 한번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 검사 과태료가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좀 시행이 됐다고 이렇게 한번 보내줬으면 그분들 좋을 텐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게차 갖고 한 분이 이제 민원이 와서 네. 시끄럽게 와서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검사를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더니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생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과태료 통보도 하지만 하는데 그거 뭐 이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이런 것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안내는 계속 해 왔는데 이제 그 체감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검사 날짜는 알려주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시더라고. 그건 저희가 예. 추가로 더 안내를 예, 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가 과태료가 자동차는 이제 그 카톡으로도 많이 와요. 그것이 그 검사가 그 안전공단에서 오는데 건설기계만큼은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 오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포함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 제날 검사 가보면 뭐 근데 모르고 있으면 이 300만 원까지 한번 일수가 정해지면 줄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것도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포함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신경을 더 한번 쓰도록 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광세 의원님 먼저 들으시세요. 이광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자료 127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언제나 이 불법 주정차 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정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방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민원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행감할 때 꼭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뤘던 그리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 이화식당에서 그 시계탑 있는데까지
그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차선 하나씩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뭐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편리상 봐주고 있는 곳인지. 근데 이게 민원이 옛날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이에요. 특히 시계탑 주변 거기 바로 쌈지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은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하게 이게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 그 접촉사고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 구간은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 주차 문제는 이렇게 좀 지역 상권하고 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고정식 카메라도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역 상권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또 지어지다 보면 또 주차장 그 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주차장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이제 차 있는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단속을 해서 그리고 또 계도를 해서 이렇게 좀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단속을 반이 그 차량으로만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형은 뭐 그 카메라잖아요. 그렇습니다. CC 카메라. 그리고 또 이동형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저기 카메라로 네,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단속은 없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주요 부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40%가 노인 인구예요. 그분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교통사고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질적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민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불임 그 주차장 혹시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좁아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주차를 또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가게 앞에. 그러면 거기 진입할 때는 정말 위험하고 또 사고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직접 가서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고 안내문이라도 붙이든지 해서 힘들지만 좀 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주차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주차할 때 규칙적으로 주차를 했구나. 이쪽 노선에는 주차. 뭐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데 주차도 좀 막무가내식으로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깔끔한 보안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저도 또한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 행감 자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지금 1,156억을 들여서 우리 위도에서 식도, 연도교 지금 가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4월에 그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그 주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도로 그 노선을 어디로 이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이제 입지를 할 거냐 이거를 설명회를 해서 지금 현재 1단계로 이제 벌금에서 정금마을 구간 1.5km 구간을 이제 약 344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교량을 도로부터 이제 육지부부터 이렇게 개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는 다 됐고, 그러면은 실시 설계도 다 완료가 됐네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지금 3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고 현재 용역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선은 결정이 됐어요? 예,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703호선에서 연장하는 걸로 노선이 돼 있나요? 지금 기존의 그 벌금마을 안길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도로의 지방도에서 직접 이렇게 벌금마을을 거치지 않고 그 산 위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703호 기존에 다니는 데는 아니고, 그 다음에 700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않고 703호 그 지방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설명회 당시에 이제 주민분들은 그 파장금에서 직접 식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제 사업비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고 또 BC 분석을 해보면 약 0.25 정도 이렇게 값이 나와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벌금 마을에서부터 이제 정금 마을 쪽으로 육지부부터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 그 위도 식도와에서 위도 사이에 이게 우리 부안 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앞으로 10년이 이제 남고 35년도 준공 완공 예정인데 빨리 준비해서 좀 빨리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대 의원님 질의. 건설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그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좀 간단하게 여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아까 주차장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가변 주차장을 좀 실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변 주차장 실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장동리라든지 이쪽에 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어때요? 거기 뭐 민원이 발생되는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량이 적어서 예. 이렇게 해도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변 주차장 활용을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편리성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당 쪽에 있으면 거기 가변 주차장식으로 거기를 개구리 주차장이란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점심 때 지금 그냥 가변 주차장 허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말에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을 보면 11시에서 한 2시, 2시까지인가요? 예, 지금 질문을 지금 제가 빨리빨리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지금 그 단속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정차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주차에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터미널이나 특정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주차가 원하는데도 가변 주차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를 계속 주차 그분들 단속에서 지금 여기 적발 건수를 보면은 그분들이 그 위에서 지금 많이 단속을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자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느 형태에서 한번 용역을 하든 뭐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한 해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근의 남원을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뭐 고창이든 김제든 정읍이든 이런 데 다 가변 주차장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남원 같은 데에도 강한루 관광지 또 남원 시장에 있는 제가 좀 빨리 지금 이거를 해서 했는데 강한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가변 주차장을 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불구하고 여기 가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 여기가 지금 남원 시장입니다. 양쪽에 가변 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역전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상가한테 피해가 가고 교통자한테 피해가 간다 하면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안군에서도 빨리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제설 장비 상황인데 지금 제설 장비도 지금 우리 조례는 1년에 한 번씩 아마 조례해서 해당 읍면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하게 그럼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장비도 매년 반복될 게 아니고 어떤 빛이 드는 장소, 사용자 이거 해가지고 면밀하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해서 관리 좀 하고 그 다음에 휴전기차로 잠깐 아까 이 얘기도 나왔는데 한 예로 우리가 휴전기차로 이용하다가 그게 어떤 그 부분에 농공단지 있었죠. 예. 정비공장 앞에 예. 휴전기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밑에서 단지에서 올라오는 경사면이 커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교 거기도 평교에서 부안에서 평교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경사면이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불편하지만 괜찮지만 겨울에 되면 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도면에서는 어느 거기에 나온 반경 다 활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살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짧게 할게요. 네. 네, 핵심적인 부분만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빼고 우리 군청 삼거리 예. 휴전교차로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휴전교차로가 2020년도 설계팀이 개정됐죠. 그렇습니다. 예. 2020년도 개정돼 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기존 2차로만 있다가 차로 변경 억대형이라든가 라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3가지가 추가돼서 휴전교차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군 삼거리 휴전교차로를 보면 그게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원식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변경되면서. 네. 근데 자꾸 지금 백산 휴전교차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다 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시흥기차로를.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맞고 틀리고는 이제 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9년 3거리 시흥기차를 보면은 그 고원식 그 횡단 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침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 우리 그 지침에는 그 이 횡단보도 높이가 7cm부터 10cm까지 7 내지 10cm가 기준이잖아요. 10cm 미만으로 돼 있어요. 10cm 미만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7cm 이상 10cm 미만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는 14cm에서 17cm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같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가서 보시면 이 그 차가 다 가지고 아스팔트가 깎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길이는 3 내지 4m인데 길이는 약 한 7m 60 정도가 나와요. 길이는 충분한데 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거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타요, 바닥에. 가지고 그 흠집이 생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그 고원식 횡단보도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그 중간검사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칙을 좀 보고 중검사를 했는가,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가 이제 과속 방지턱이나 일반 그 규정은 10cm 미만이고 이제 3.6m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의할 때 15cm 정도로 설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왜냐면 과속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돼서. 아니 거기는 과속으로 올 수가 없는 거를 줘요. 이거는 저희가 규정이 맞는지 교통공단을 그거 한번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우리 건설교통과 김상일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로 LDT 팀장님만 다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그 우이도로 낙석 방지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했지만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겨울만 되면은 낙석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보면은 겨울만 되면 낙석 위험을 많은 이렇게 초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지금 농사지는 양반들이 농기를 갖고 많이 다녀요. 이런 표지판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 예산에 좀 꼭 반영을 좀 시키려 했지만 본 예산에 그것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사라도 이렇게 꼭 이 부분이 반영돼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예. 위험하게 생긴 거는 우선 임시 조치를 하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특별교부서에 신청해서 그 사업을 우리 진행하도록 박성우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현장을 갔다 보고 그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또 큰 낙석이 넘어와 가지고 현재 작년에 2024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한 부분에 그 부분이 낙석이 넘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때 당시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를 안 남은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